제가 한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앞구간에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파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어제도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사실상 한국전력 큰 폭의 상승 구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강조드리고 나서 약 9%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지금 보세요. 거래 대금이 얼마만큼 나와줬어요? 5,400억이라는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줬다고. 근데 이 거래 대금이 터져줬을 때 이 앞 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하면서 주가 어떻게 됐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거 맞아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23시간 전에 약 1,459명 많은 분들 함께 보셨는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는데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만들어냈는데 이 상승 구간 명확하게 지금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다? 전력 관련된 종목으로 옮겨졌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을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오늘을 기준점으로 어떤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한국전력 원전 전망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은 이전부터 꾸준하게 나와줬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준 거다, 나와주지 않은 거다, 나와준 거라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이 앞 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하면서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와 동시에 엄청난 호재성 얘기들까지 나와주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주가는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 윗구간에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국은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주가는 재차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이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붙어줄까요? 붙어주지 않을까요? 개인들의 물량들이 붙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에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주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JP모건인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JP모건이 미친 듯이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JP모건 입장에서는 주가를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개인들의 물량들 붙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박스권을 장기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역배열 구간을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엄청난 거래량들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그럼 이 구간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다, 지지를 해주지 않았다,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다고. 그럼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미 이 앞 구간부터 자신들의 물량들을 엄청나게 모아가지 않았다, 엄청나게 모아갔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외인들이라고. 외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주가 상승 구간에서 엄청나게 끌어 모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과거 이력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구간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제가 많은 선도 그어드리지 않았죠. 딱 두 줄만 그어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금 이전까지 돌파 한 차례 한 구간까지 주가 어떻게 된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를 바로 이렇게 올려버릴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보세요. 이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시점까지도 만들어냈죠.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5일 이평선을 타고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는 시점을 만들어냈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노골적으로 이탈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앞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이 지금 이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조금씩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했다? 매도를 유도를 했다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이 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하면서 강한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 만들어내지 않았다, 만들어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당장에 1월 5일 날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시자.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1월 5일
수요일날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주체들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계 창고에 적극적인 매수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물량들 얼마만큼 매도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자 지금 주가 상승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거의 대부분 줄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JP 모건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 35만 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44만 주로 늘렸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골드만삭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물량들 줄였어요? 줄이지 않았어요?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50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주가를 어떻게 했다? 끌어올렸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만약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 끌어올렸을 때 이전에 얼마만큼의 거래 대금이 터져줬어요? 5천억이 터져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봉을 기준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이 붙어줄까요? 붙어주지 않을까요? 붙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사실상 이 주체들 입장에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됐다? 상당 부분 수익이라고. 그럼 자신들의 일부분의 물량들을 활용함으로써 주가를 어떻게 한다?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을 준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를 이렇게 뺄까요? 절대로 이렇게 뺄 수가 없다고. 왜 그래요? 결국 이 구간에서 엄청난 돈을 썼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 우리가 당장 내일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타점 무조건 잡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재차 눌린 구간 나오니까 싸게 재차 어떻게 하자?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장 초반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급격한 상승 구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장 초반부터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가장 사람들이 흥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9시를 기준으로 9시 반까지 가장 흥분되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 어떻게 된다?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명확하게 대차장고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신고가를 돌파를 하기 전에 100만 주 넘게 줄어들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매도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실시간으로 명확한 타점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한전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이랑 매수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모든 물량들을 단 한 번에 이 고가권에서 매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딱 20%에서 30% 정도 매도하고 재차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매수하자고. 결국은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주가가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기분 나쁘잖아. 그럼 이 눌린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재차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단순히 주가가 5%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20%에서 30%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왜 그래요? 명확하게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가 없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주가를 위아래 핸들링을 하면서 주가를 상승과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데 이 상승과 하락 구간에서 우리 어떻게 하자?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외인들의 수급만 살펴본다라고 하면 명확한 고점 부분과 명확한 저점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남겨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명확한 타점 어떻게 하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당하시자. 우리가 변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신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했지 매도를 했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약속일 때 매도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투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 다르잖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더라고 하면 메이저 수급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하지 못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죠. 당장에 엄청난 변동성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장 내일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붙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한 작용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도록 할게요.